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권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 때도 네이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권진 차장의 원픽은 네이버 아닙니까? 예. 첫 번째 기사 그렇죠? 요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도 좋고 네이버도 좋은데 정말 가지 않은 네이버다. 꾸준히 외치셨잖아요. 어제 10% 넘는 급등세 보이던데 이거 혹시 아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제가 이런 거 알면 저 회사 안 다닐 겁니다. 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니 밸류에이션이 좋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그리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밸류에이션 단위 얘가 더 쌉니다. 네, 일단 그렇다. 내용 체크를 해보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와서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우리는 상단이 열어놓고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최대 IT 공룡 탄생 예고 이야기이죠.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 야후재팬 경영 통합을 최종 협상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야후재팬 같은 경우 지난 9월에 일본의 최대 의류 이커머스 기업인 조조를 인수하면서 이 모바일 결제와 이커머스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한 3% 내외의 마이너스권인데요. 이때 다시 잡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아직은 협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서로 우리 그런 거 안 해라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어. 그렇습니다. 의미죠.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 그리고 이해진 어떻게 보면 이런 네이버의 대장이 어떻게 둘이 만나서 잘 악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 라인 그리고 페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라인페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야후 쪽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그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단위 많이 줄어들고요. 숫자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라인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8천만 명이 넘고 야후 재팬 같은 경우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1억 2천만 명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가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오늘 그냥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차근차근 해서 올라오는 것 같고 네이버는 크게 펑펑 붙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다음하고도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카카오가 나왔던 것처럼 네이버는 실제로 어떻게 야후 재팬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야후 재팬이 지금 실제로 2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1위 사업자를 못 잡았지만 2위 사업자를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구간으로 진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아주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보시고 투자 의견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네이버로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지금 못 따라갔던 분들 오늘이라도 잡을까라는 고민이요. 어떻게 보세요? 좀 고민에 휩싸이는 단계인데요. 좀 이걸 길게 본다면 아직까지 좀 많이 여력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거. 미래로 갈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장이 바로 이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이버 사실은 포털 쪽에서는 저희는 많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한테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렇지만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넘버원이고요. 지금 현재 동남아 국가에서도 대만도 넘버원이고 태국도 넘버원이고 지금 현재 잡은 데가 최고는 3군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커갈 영역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는 여전히 성장성 측면으로 우상향 쪽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도 매력적인 투자 의견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OTT 서비스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 스트리밍으로 동영상 보는
OTT라는 것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원래는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애플도 뛰어들면서 뭔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수혜를 받을 것이냐. 왜? 콘텐츠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보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 반도체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계속 이제 OTT 서비스를 봐야 되니까 5G 모바일망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1차적으로는 우선 콘텐츠 업체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생각하시고 뭐 제이 콘텐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지만 결국은 OTT 업체들이 이제는 송출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5G 이런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뭐가 또 필요하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데이터 센터가 뭐겁니까? 결국 반도체 열심히 넣어놔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주들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반도체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숫자가 잘 나왔었잖아요. 반도체 쪽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왜 올해는 꺾였다?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서버 이쪽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량이 야 잠깐만 멈춰봐. 이런 식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금 시작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정말 그 반도체 먹는 하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물 먹는 하마 아니고 반도체 먹는 하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뭐 볼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이 좀 잘 가더라고요. 저희가 11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곡 외치셨잖아요. 네. 신곡하더라고요. 네네, 잘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이런 곳인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디램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는 메모리 쪽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진다. 파운드리 바로 시스템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총량에서 막 늘어나 버리면 더 좋을 건데 DB가 그게 조금 약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뭔가를 지어서 야 우리 더 물량을 총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장할 거야.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회사가 비용 관리나 이런 것을 효율화를 많이 시키면서 숫자 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동안은 뭐 한 300개 만들던 것을 이제는 야 우리가 효율화해서 이제 500개까지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500개까지 만들어서 더 이상 효율화가 없으면 이제 공장 투자하고 또 한번 이렇게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DB하이텍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기업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장님 타율이 좋습니다. 종목별 수익이요. DB하이텍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반도체주 내에선 좀 분석 더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종목별로. 우선은 저는 그냥 OLED 쪽 라인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도 좋은데 저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더 고개를 살짝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제이스텍이나 FNST크 같은 이런 종목들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또 ICD도 지금 현재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ICD가 계속해서 가면 제이스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이스텍 지금 나가고 있는 오늘 흐름 좋네요. 제이스텍, ICD 하나 더 뭐였죠? FNS테크라는 회사입니다. FNS테크까지 세 종목 반도체 특히 OLED 관련해서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용 기기 좀 다뤄볼까 합니다. 클래시스의 흐름이 뭐 심상치가 않아서요. 슈링크라는 게 이제 리프팅 기기 이건가요? 이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안에 이렇게 소모품들이 있어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전해집니다. 3분기 매출 영업이익 110
7억 원, 4개 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특히 이익률이 눈에 띕니다. 절반 이상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요. 올 들어서 주가가 4배 가까이 점프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는 이 기기를 직접적으로 팔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기가 팔리고 나면 소모품, 계속해서 소모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 끝에 있는 카트리지를 뭐, 계속 교체해야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미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별로 다니시지 않을 것 같지만 왜 그럴 리가 없다고 보세요?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네, 어찌됐든 그렇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이제 앞자리가 한 4자까지 가고 30대 후반, 40대, 50대 가면 다들 피부를 이렇게 올리려고 저렇게 올리려고 하고 많이 하시죠. 주름 좀 쫙 이렇게 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를 바로 클래시 쪽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에 대한 이런 관심은 끊이지 않을 거다. 정말 먹고 살 그 정도만 된다면 당연스럽게 이쪽은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피부도 리프트가 되셨으면 주가도 당연히 리프트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방만 쭉 뚫어주면 주가는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거. 마지막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아도 될까라는 질문 드리네요. 우선은 뚫어주면 잡자. 지금 현재 상단을 뚫어주면 고고싱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한 강력한 힘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였고요. 마지막 기사 넘어갈까요? 아이고, 성숙인데요. 적자 난기류에 웃지 못하고 있는 항공업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어닝 쇼크였고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70% 급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나마 이익 냈잖아요. 나머지 7개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의 7개사는 일제히 적자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대한항공이 실적이 사실은 기대치보다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뭐 KTB,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냈고요. 투자 의견도 보유 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막 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빠른 것은 기차 뭐 더 빠른 거 그런 거 비행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는 빠르지만 지금 조금 천천히 가야 되지 않나라는 저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완벽하게 이렇게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이런 흐름은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항공업계가 뭐가 되고 있죠? 개편이 되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오늘 아침에 봤던 기사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일본 쪽에 이런 항공을 일본 쪽에 이런 노선을 다시 재취항하는 이런 중소형 이런 항공업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오고 싶어 하는데 아예 노선이 없어도 못 오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좀 취항을 시켜주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좀 잊어가는 것 같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조금씩은 대화가 조금씩 다시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들하고에 대한 얘기 그리고 홍콩이 지금 현재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쪽하고도 좀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다시 한번 볼 때지 지금은 아직은 조금 천천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포트들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조금 어떠한 한일 간의 관계가 좀 화해 무드가 무르익는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LCC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우선순위로 놓고 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우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그나마도 잘 숨을 쉬고 있는 거 바로 우리가 해외로 좀 가는데 장거리 여행객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있잖아요, 장거리.
그래도 대한항공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아하, 화물 운송 쪽에서도 경기만 살짝만 돌아주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송출 객수나 어떻게 보면 화물 쪽도 상당히 좀 대한항공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업계 분위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